점수는 다 잘 보셨으니까 됐고, 자, 13번까지 했었죠? 14번부터 등록면허세입니다. 출발할까요? 자, 14번 보면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다. 옳은 것은, 요거 따져보면 되죠. 항상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율은 뭐야? 1000분의 2, 건당 6,000원. 나머지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된다? 2%. 자, 보죠. 1번 상속.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면 승계 취득이 되겠죠? 이럴 때는 항상 상속인데 농지란 말이 안 나왔잖아. 농지가 안 나면 1000분의 얼마가 돼? 28.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면 얼마 남는다? 1000분의 8. 15가 틀렸죠? 그리고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는 항상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느냐? 부동산 가액이 된다는 것. 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 되죠. 1000분의 28에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얼마 남는다? 1000분의 8. 3이 틀렸죠? 괄호 안에 3,000원 미만이어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맨날 6,000원이 안 돼도 6,000원 걷는다 하다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3,000원 그냥 집어넣은 거야. 3,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어? 그렇죠. 500원이 안 돼도 6,000원. 그거 한번 연습하려고.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 6,000원 개정되기 전에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 안 돼도 3,000원 걷는다가 6,000원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틀렸고 3번 증여. 증여다 그랬으면은 비영리 사업자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동네 할머니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20을 빼면 얼마 남는다? 1000분의 15. 틀렸죠?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4번 가압류. 가압류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어서 채권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얼마? 2. 정확한 얘기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4번. 5번. 요건 탄력세율 설명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면허세 탄력세율은 부동산 등기 등록만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등기 등록에 대하여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등록에 대한 것만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15번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등기. 부동산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그런데 주소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등록하려는 자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통상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불이라고 그랬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러면 선불. 그럼 선불의 뜻은 뭡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도 맞는 말이고 접수일까지도 맞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나 내일 할 거야. 내일까지. 이따 2시에 할 거야. 2시 전까지. 선불의 개념에서 신고납부한다. 정확한 얘기죠? 따라서 옳은 거 몇 번? 2번. 3번. 3번은 뭐냐? 비과세 받았다가 부과 대상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 신고납부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죠?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 제외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기는 등록하기 전까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추가 신고할 때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산세 부과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 타와서 콧잔등에 던지고 울면서 뛰쳐나갔을 때. 그 다음에 5번 납세 부동산 등기. 요거 많이 틀렸을 거야. 등기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는 도구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정리.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서울은 특별시 구에서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개강 때부터 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에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등기소에다 위임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2번. 16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이 아니라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의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 또는 소유자. 맞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는 권리자와 설정자가 구분이 중요합니다만은 세법엔 의미 없어. 말소 지우는 건 누가 해야 돼? 소유자가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납세지는 소재지. 맞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가 된다? 등록 관청 소재지. 그 다음에 3번 등기하려는 자는 나왔죠? 아까는 등록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등기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 두 가지 헷갈리지 말라고. 등기 등록을 나오면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선불이라고 그랬죠. 선불은 등록하기 전까지. 오케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고요. 5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갖고 어려워서 두 문제 낸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돼요? 4번. 5번은 밑줄 압류 해제 등기. 우리가 압류 짠하죠? 압류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나간 고생길이 많았었죠. 짠하니까 압류 해제 등기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 압류 해제 등기 짠하다 비과세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6번까지가 등록면허세까지 해당되고요. 이제 세 문제짜리 재산세 신경 써야 되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과 표준세율이다. 옳은 것은 1번 나왔죠. 자, 1번 요거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죠. 그럼 여기 봐요.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될까 제외될까? 왜? 따로 썼으니까 제외되는 거야. 어이구 이거 하는데 4달인가 걸렸지. 따로 썼다는 건 서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까지 인정한다? 10배, 20배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여기 보세요. A와 B가 주어지고 설명이 들어가면 꼭 틀린 지문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는 토지, 주택이 들어갔는데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주택은
구분이 안 되잖아. 따라서 주택이 틀렸다는 것. 그래서 A, B하고 설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하나만 옳은 지문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가 있냐? 나왔어요. 넌 누구냐? 종합합산 토지다. 아주 여기 봐요. 종합합산 토지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 있어.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율은 요놈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죠. 가장 당연한 얘기를 그대로 쓴 거야. 종합합산 토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합하라고 그래서 합산이 된 거죠. 그리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또 하나 보면 여기 보세요. 별도 합산도 같이 나올 수 있죠. 별도 합산 토지도 합한 금액을 계산하고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합산 세율 적용한다. 이해 가셔? 근데 분리과세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산이 안 나왔고 분리가 나왔으니까. 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상하게 많이들 당황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정확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5번 밑줄 2개 이상의 주택인데 여기 보세요. 관할구역 안에 집이 2채가 있어. 관할구역 안에. 그럼 집이 2채가 있으면 고지서 몇 장 날라가? 2장 날라가. 각각이면 맞는 말이고 합한 그러면 틀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두 합하면 고지서가 한 장 날아간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재산세요. 2개의 주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한다. 그럼 틀린 거고 각각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모두 합한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18번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다 그랬으면은 여기 보세요. 종합합산 토지는 요거 알면 돼요. 무슨 보호지역이 있다. 그럼 4군데 지역만 비과세야. 나머지 지역은 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돼요. 따라서 보호구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종합합산, 별도합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과세 아니면 분리과세야.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그럼 볼게요. 1번 지정문화재 안에이며 얘는 4가지 지역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과세. 2번 국가가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이것도 제한구역이죠. 따라서 분리과세. 3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죠. 건축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나대지가 되겠죠. 종합합산. 이거 무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처럼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 허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승인이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다 무허가란 얘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4번은 공원 자연환경지구는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과세. 3번 개발제한구역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 분리과세. 그러면 4가지 지역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 뭐가 있어요? 통제보호지역 안에. 그 다음에 자연보존지구 안에. 그 다음 무릎하기 시려워 백두대간 보호구역. 그 다음 산림보호구역 또는 시험림, 채종림. 이 4가지 지역만 비과세야. 이 지역을 제외한 건 다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보호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나왔어요.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다. 옳지 않은 것, 분리과세가 아닌 것,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농지, 임야, 분리과세는 공장용지, 염전,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게 분리과세 대표적인 거죠. 그럼 볼까요?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이거 정확히 알면 돼요. 영업용 건축물이 뭐야? 그 어렵게 공부하지.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은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고. 그럼 얘는 사업용이 되는 거죠. 사업용은 뭐야? 별도 합산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이렇게 하지 마. 영업용이라는 게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잖아. 공장용은 공장용이란 말이 나오니까 뭐 쉽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건 상가 건물, 학원 건물을 얘기한다. 학원 건물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고. 그럼 그 땅은 당연히 사업용 토지가 된다.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이내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2번은 공장이에요. 이상해요. 공장은 분리과세도 있고 별도 합산도 있는데 앞에가 좀 어려운 말이죠. 입지라는 말. 입지라는 말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얘기하죠. 그럼 공장이 들어서도록 허락된 땅이라는 건 도시지역 안에는 공업지역이라든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 이런 데가 입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입지 뜻 이해가요? 지역이 안 나와 있어 이러면 안 돼. 입지라는 게 허락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공장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싸죠. 뭐가 돼? 분리과세.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것만 봐도 나와요. 공장. 그 다음에 3번. 개인 소유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 그럼 농지니까 싸죠. 분리과세. 4번. 목장용지 기준 면적 분리과세인데 얘가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가면 돼요. 왜? 입지라는 말이 안 나왔어. 장소가 안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이 없어요. 거의.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땡큐죠. 난 이런 걸 한 문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야. 작년처럼. 요즘 매년 세법이 한 문제 정도가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엔 택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그럴 때는 복수 정답이 나올 수도 있죠. 1번, 4번. 근데 2번, 3번, 5번에다 마킹한 사람은 구제를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 그냥 공익목적이다 그러면 세금이 싸죠.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해서 나올 때가 돼서요. 18번에 종합합산, 19번에 분리과세 이렇게 냈습니다. 별도 합산은 특별히 공부 안 해도 사업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럼 다 별도 합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종부세가 연결이 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다. 여기 보세요. 가장 높다, 가장 낮다. 요게 두 번 다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높다, 낮다에서 우리가 세율 중에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 세율, 주택도 초과 누진 세율. 그럼 꼭 알아둬야 되는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은 3단계, 4단계 다 필요 없어. 숫자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진 세율이다만 알면 돼. 누진 세율이 뭐냐면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른 거야.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고 숫자도 외워야 돼.
힘들어. 하지 마. 대신에 가장 높다, 가장 낮다 나올 때는 초과 누진세율은 정답이 아니에요. 얘는 중간 어정쩡한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별도합산 누진 정답 아니야. 종합합산 누진 정답 아니야. 주택 누진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쉬워. 그럼 여기 봐요. 그럼 낮은 게 뭐야? 농지는 007, 공장은 02.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사치성은 4% 높으니까. 자, 볼게요. 1번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4%. 그럼 가장 높은 거 물어봤죠? 그럼 얘가 정답의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가장 낮은 거 물어봤을 땐 007, 가장 높은 건 4%. 누진세율은 무조건 X. 자, 2번 보죠. 공장용 건축물인데 읍지역에 있대. 공장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리과세. 공장이니까 뭐가 돼? 0.2, 0.2. 그 다음에 고급주택, 일반주택 똑같아.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4번 별도합산,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별도합산 누진세율. 그 다음에 5번 종합합산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3개 빼고 나면 둘 중에 하나니까 몇 프로가 돼? 4%. 만약에 가장 낮은 세율이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까?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에 가요? 이게 과거에 시험 나올 때 이렇게 강의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보이더란 얘기니까. 제일 높은 건 제일 낮은 거 얘가 답이 나와. 누진 빼고 나면. 그럼 누진이 봐요. 하나, 둘, 3개야. 5개 지문 중에 3개가 답이 아니야. 그럼 2개 남어. 2개가 얘 아니면 얘란 얘기지. 이걸 몇 년 전에 이렇게 1년을 강의했더니 그의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게다가 2년 뒤인가 3년 뒤에 그번엔 가장 낮은 세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답을 찾으면 되겠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저뿐이 또 없잖아. 그죠?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은 몇 번이 될까? 1번. 2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얘는 뭐만 알면 되느냐? 신고했냐 안 했냐 포인트. 그 다음에 단어에 힌트가 나오는 거 볼까요? 1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도 정답이 되고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도 되겠죠. 그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뭐가 된다? 연장자승으로 되죠. 그래서 장남한테 많이 한다는 얘기죠. 2번 포인트가 뭡니까?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취득세도 누가 내야 돼요? 위탁자. 재산세도 누가 내죠? 위탁자.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라는 걸 앞에다 집어넣은 거야. 당황하라고. 신탁재산은 관리하기 잘하라고 항상 누구 명의로 이전해줘? 수탁자 명의로 이전해. 그러나 세법에서는 명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 주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국가가 잘 봐요. 읽어볼게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끝. 이거는 국가 토지라는 걸 해설을 한 거예요. 국가 소유인데 개인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어.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나를 매수계약자라고도 나올 때가 있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봐요. 큰일 났네. 도시개발법, 도시및 지구환경정비법.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법에서 신경 쓰지 말고 법이 두 개 앞에 나오면 답이 쉬워서, 너무나 쉬워서 숨기려고 법을 두 개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 채비지야, 채비지. 세법에서는 채비지, 보류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땅이야, 땅. 땅으로 정했대. 누가 정한 거야? 사업 시행자. 이해 가시나? 두 가지예요. 여기 봐요. 채비지로 정했다. 누가 정하냐? 사업 시행자. 그럼 재산세 사업 시행자가 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요거죠. 채비지 매각. 땅을 팔았어. 누가 팔았어? 사업 시행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용어 이해 가요? 아니야. 아주 더 어렵게 해줄게. 채비지 충당. 충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퉁쳤다, 메꿨다 이거죠. 이건 뭐냐? 개인이 땅으로 사업비용 대신에 땅으로 퉁친 거야. 그러니까 충당이란 말은 개인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거란 말이야. 짜네 안 짜네? 짜는 거야. 내 뜻이 없잖아. 법에 의해서 뺏긴 거야. 따라서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채비지 보류지의 전부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충당이냐 매각이냐 이 단어 보면 돼. 매각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고, 충당은 개인 땅을 뺏긴 거야. 개인 땅을 사업비용 대신에 퉁친 거야. 짠하니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건 세금 안 낸다는 얘기야. 사업시행자가 내야 돼. 그 다음 채비지로 정한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사업시행자. 따라서 재산세 양도에서 나오는 거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채비지 보류지 신경 안 써. 그냥 땅이야, 땅. 땅을 매각했다.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땅으로 충당, 퉁쳤다.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땅으로 정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림이 아니라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땅이 있어요. 사업비용 대신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어. 이게 충당이야. 충당을 하면은 개인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양도로 보지 않아. 법에 의한 거니까. 그럼 이제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갔어? 사업시행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랬다가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이게 채비지 끝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충당할 때만 세금 안 내는 거야, 개인은. 그 다음부터는 갖고 있으면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사업시행자. 팔면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이해들 가시겠나요? 그 다음 22번 중요해서 한 문제 더 냈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틀린 것은 1번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2번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쉽게 얘기해서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면 누가 낸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건 소유자가 귀신됐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겠죠. 그럼 누군가 사용하겠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가 있다? 사용자. 그 다음에 4번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국가 소유를 개인이 공짜로 사용하니까 미안하죠. 내가 낼게. 그렇죠. 건축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매수자 또는 매수계약자 또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틀렸죠. 여기 보세요. 아까는 옳은 지문 나오고 지금은 틀린 지문 나오잖아. 머리 무지하게 썼어요. 내가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할까? 근데 아까 앞에 거는 맞았는데 이건 틀렸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4번. 5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면은 주된 상속자도 맞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도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들 가셔? 그 다음에 23번 재산세 부과징수다. 재산세 부과징수는요 또 체크할까봐 내가 말 못하겠네. 항상 작년에도 납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부과징수에서 지문이 나올 게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유독 신경 써요. 노노노 여기 있는 거 다 신경 쓰면 돼. 됐어. 거기다 또 별 표시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한 거야. 다. 오케이? 그럼 먼저 1차 2차 그 시험지 어디가 있어? 집에 있지. 라면 받침으로 썼나? 문제는 복습해야 돼요. 반복이 최고예요. 반복화. 그럼 봐요. 4회 분량이면 4, 4, 16, 160문제야. 그 중에 시험에 16개 나오는 거야.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했던 것만 반복하라니까. 또 지나간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우리 백선 특강 한 적 있죠? 그거 알면 모든 거 다 해. 만점 다 나와. 주는 족족. 근데 했어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내 잔소리 제일 많은 게 뭐야? 반복하라는 거예요. 했던 문제만 해요. 160개야. 아, 시간이 없어서?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공단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나는 여러분 입장 이해하지. 100번 이해해. 난 여러분 편이야. 근데 공단은 인정을 못하잖아. 여러분은 지문이 짧은 거 나오는 걸 좋아해. 난 알고 있어. 근데 공단은 몰라. 그러니까 지 맘대로 내는 거지. 그래서 절대 했던 것만 알면 기본 점수 나옵니다. 제발 그거예요. 자, 박수. 기억.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맞죠? 문제가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X. 맞으니까 니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 물납. 재산세 물납. 1,000만 원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아니죠.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 만 물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렸네요. 동그라미.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디귿. 자,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1,000만 원 초과해야 되죠. 그 다음 물납을 할 때는 미리 신청해야 되죠.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맞고. 맞으니까 X예요. 리을. 물납 부동산 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되죠. 6월 1일 현재의 시가인데 12월 말 요게 틀렸네요. 틀린 것 동그라미. 미음번.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하면 되고 신청을 하는데 미리 할 필요 없죠. 허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아니. 맞는 거예요. 비읍. 고지서 한 장 나왔네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옳은 설명이죠. 그럼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니은과 리을 몇 개가 되죠? 2개.
그럼 2개인데 빵개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없으니까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죠. 빵개가 나오면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고요.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재산세 징수다. 틀린 것은 1번 또 나왔어. 징그럽게. 1번 문제는 뭐냐? 분납. 분납은 얼마 초과? 1000만원 초과. 여기 볼게요. 분납 1000만원. 이거. 분납은 250만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보니까는, 그럼 여기서 250만원이니까 2가지 경우죠. 500만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걷고, 500만원 초과일 때는 이렇게 거더라. 500만원 이하는 250 먼저 내고, 초과액은 분납이죠? 500 초과되면 50% 나누내죠? 여기는 1000만원 초과했으니까 50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50%가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 전부를 분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5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 가실래나? 근데 이것도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 이의신청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오면 원칙만 정답이야. 250만원 초과라고 나와야 돼. 초과가 나오면. 근데 1000만원 초과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울 자격은 있다는 얘기지.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의신청 없으려고 그러면 1000만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제 말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건 자신 있다니까 어떻게든 내가 엮어면 되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 보고 나면 한 개 모질라면 이제 저한테 사정하겠죠. 싸울 수 있어요? 난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고 출발하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처음 했을 때 걱정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걸 안 돼봐.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 모질랐다. 아예 연락하지 마.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안 됩니다. 끝. 이렇게 먼저 냉정하게 끊고 출발하니까. 제 말뜻 이해가요? 그래야 애시당초 부푼 꿈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지. 당장 들을 땐 섭섭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쭉 여론을 보거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상황을 봐서 인용이 됐다. 그럼 기쁨 2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기쁨 2배를 참 좋아합니다. 일단 나락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기쁨 2배.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나 저기 촬영하러 안 가고 여기 와서 제가 답을 불러줬어요. 답을 불러주고 채점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과목 다 거기 너무나 정이 갔던 데라서 그래갖고 했더니 요 앞쪽에 보이잖아. 하나하고 할 동안 기다리려면 보이잖아. 관심이.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는 쉬는 거 보니까는 한 개가 지금 모질라.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딱 봤더니 정답이야. 맞았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 거가 5번이 정답이야. 그럼 마지막 거 부를 때 5번이라 안 하고 4번 40번에 4 딱 멈추는 거야. 표정이 보이잖아.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하나가 모질라게 된 거야. 얼굴 굳어 울지도 않아. 멍한 상태죠. 멘붕 온 거. 그런 다음에 조금 한 박자 쉬었다가 잘못 불렀네요. 40번에 5번입니다. 갑자기 통곡을 해요. 그 전까지는 눈물 안 흘리다가 이거는 기쁨의 눈물. 이분은 잠깐 동안에 지옥 갔다 천당 온 거야. 근데 왜 나왔더니 날 패요. 울면서. 근데 울음은 울음인데 얼굴은 웃는 거야. 그리고 날 패요. 내가 뭔 죄가 있어. 기쁨 2배. 그냥 해서 딱 하면은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런 것도 제가 해보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기쁨을 2배로 드리려고.
그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갑자기 멍해지는 거야, 하나 때문에. 그랬다가 내가 잘못 불렀다고 얘기하고 정답 맞추니까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어요? 난 그런 낙으로 가서 채점해줘 그러지. 본인도 그날 집에 가서 악몽 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실실 웃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분이 하나 때문에 모질라는데 장난쳤다,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요. 그 얼굴을 내가 지금도 잊어먹질 못해요. 얼굴은 웃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고 말 잘못한 날 두들겨 패는 거.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 그런 걸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자, 2번 보면은 고지서 한 장을 보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물납 1,000만 초과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만만 물납할 수 있다. 맞죠? 4번 물건부터 봅니다.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매년 납기가 지문 하나씩은 나왔거든요. 작년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납기가 뭐냐? 토지 아니면 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25번 보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건 물어봤죠. 1번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무상이 나올 때가 있고 유료가 나올 때 있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있어. 아무것도 안 나와도 공공용이다 그러면 무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공공용, 무상,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저번엔 뭐가 나왔냐? 공용, 공공용하고 뒤에다 유료로 사용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료면 당연히 안 미안하니까 아니죠. 안 미안하니까 국가가 사용하는 건데 맞아요. 미안하지 않으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과세가 돼야 되겠죠. 누나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사설도로. 사설도로다 그랬으면 여러 사람 쓰죠. 비과세. 5번 같이 볼게요. 5번하고 2번은 같이 나오고 5번은 괄호로 많이 나옵니다. 사설도로는 비과세가 되지만 대지 안의 공터, 대지 안의 공터는 나만의 공간이죠. 나 혼자 오징어 게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럼 5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묘지, 비과세죠. 4번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어요? 자, 26번 재산세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재산세다 틀린 것 1번 요거죠.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다고 그랬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가 없어요. 왜?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오니까 똑같아. 1주택도 45%, 2주택도 45%, 주택은 각각 몇 프로가 된다? 45%. 합산이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45% 그래서 지난 7월달하고 9월달 주택분 재산세가 많이 인하가 된 걸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올해만 몇 프로? 45%. 주택수와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건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노후, 건축물도 해당이 돼야 되겠죠. 세 가지가 됩니다.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포인트가 뭡니까? 상속.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 주된 상속자. 맞고요. 3번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탄력세율이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맞는 건데 알아두세요. 재산세 탄력세율은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것. 가감했다. 그럼 올해만 적용하는 거야. 근데 시험엔 뭐냐?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럼 옳은 지문이야. 틀리게 나올 때는 5년간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No. 다 틀린 거야. 가감 조정한 건 올해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한대. 개인 걸 지방자치단체가 돈 주고 사용하면 미안해 안 해? 안 미안하죠? 돈 줬으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개인이니까 뭐가 된다? 과세한다, 부과한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 자, 여기 봐요. 26개 봤는데 낯선 지문이 많이 있죠? 이제 좀 이해가? 그리고 아까 내가 뭘 실수했나 이제 다 보여요? 여러분 잘하시니까.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